이번 영상은 잘하려면 돈 주고 배워라,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노터치 세차장을 운영하다 보면 다른 업계에서 마케팅이나 고객 관리나 직원 관리나 이런 걸 해본 경험은 있죠. 근데 그게 전부 아니지만 그래도 프로는 돼요. 기본적인. 왜? 이것도 자영업과 큰 틀을 맥락을 같이 하니. 근데 여기만의 좀 특별한 게 좀 있고, 그거를 하면 제가 보기엔 80%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80%만큼 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차근히 이 특징을 켜나가면서 2, 3년 뒤부터는 거의 본인 자체가 90%, 95%까지. 이제 보통 이게 이제 일을 배워가는 수순이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꼭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 더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나 조금 더 효율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성향상.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런 사람들은 잘하는 데가 어디지를 먼저 찾아요. 그리고 먼저 그 사람한테 배우려고 하는 걸 먼저 시작해요. 제 경우에요. 그러면 시간이 단축되고 좀 정확하고 실패 확률이 없더라고요. 이 방법이 좀 더 낫지 않나라는 그냥 개인적인 인생관을 갖고 있어요.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노터치 세차장 시장으로 접목하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시작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이 영상이 2년이 돼갖고 뭐 노터치하고는 관계없지만 그냥 저 친구 하는 썰이 나하고 비슷해, 아니면 공감이 돼, 뭐 그래서 재미있어, 잡담 나누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하면서 얘기를 2년을 이어가면 되고요. 이어서 갈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음식점에서 보면 어떤 짬뽕집이 음식이 엄청 맛있어. 나는 지금 짬뽕을 한 2년을 중식집을 했어. 2년을 했어. 그래서 짬뽕은 다 만들 줄 알아. 그리고 매장도 좀 운영할 줄 알아. 근데 저 짬뽕집 장사가 엄청 잘 돼. 근데 먹어보니까 맛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데 애매하게 맛있어. 이럴 때 두 가지 선택을 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도, 노터치 세차장 시장도 중식집도 다 똑같아요.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아이 내가 알아낼 수 있어 하면서 1년 동안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이렇게 가요.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우리 도시에서 쟤만 저렇게 맛있는 건 아니겠지. 뭔가 걔가 다른 게 있으니까 지금 내가 2년이나 이걸 하면서도 몰랐겠지. 그리고 지금 3개월 6개월 테스트를 해봤는데도 안 됐겠지.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저 집 매출하고 우리 집 매출이 이렇게 벌어지진 않았겠지. 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아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그 시간을 아껴서 더 많이 팔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그 맛있는 집에 찾아가요. 심지어 거기는 뭐 가맹사업 하는 데도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맛있는 걸 내 짬뽕집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비밀은 보장하겠다, 나만 쓰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비밀유지 계약서를 쓰고 이를 알려주는데 뭐 2천만 원을 내겠다. 200만 원 낸다고 하면 안 가르쳐 줄 거니까, 200만 원 낸다고 하면 안 가르쳐 주지. 그 사람 장사 잘 되는데 가르쳐 주겠어요? 20만 원 낸다면 더다고 안 알려줄 거고, 한 2천만 원쯤 내면은 그래도 큰 돈이니까 좀 가르쳐 주자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운이 좋게 상대편이 좋아요라고 받아들여지면, 오늘 저녁 때 잠깐 나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정말 2시간 만에 알려줄 수도 있는 노하우일 수도 있어요. 2시간 배우고 2천만 원 내는 게 어떤 분들은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계속 지금 다름이에요, 사람들의 느끼는.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저 같으면 2천만 원 내고서 배우겠어요? 내가 테스트해서 내가 해갖고 하려면 이거는 그 사람의 노력과 경험과 능력을 돈 주고 사는 거거든요. 그게 교육받는 거거든요. 그 교육 시간이 20분이냐 2시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하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내가 저걸 사서 2천만 원 주고 사서 2억을 벌 수 있다고 하면, 2천만 원을 내고 2억을 벌면 곱하기 10인데,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8천을 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저거 죽어도 2천만 원 못 줘 라고 생각하는 사람, 차이가 나겠죠. 근데 제가 이 업계에 있으면서 느끼는 건데, 한 70% 정도는 후자인 것 같아요. 그 2천만 원이 아까워서 배우지 않고 고생을 엄청 하세요. 아이고 뻔히 저렇게 하면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건 제 눈에도 보이거든요. 저렇게 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하시지? 이런 거 이 업계에서
좀만 좀 쉽게 가면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뭐 제가 뭐 그거 전문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분야에서는. 뭐 매장 운영의 전문가는 저보다 매장 운영을 훨씬 잘하는 분들이 전국에 많을 테니까 저는 그분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뭐 바카스 사들고 와서 배우면 되지? 그러면 바카스 값만큼만 알려줘요. 그게 공평한 세상이 아니겠어요? 그 사람도 호구가 아닌데 자꾸 그렇게 날로 먹으려고 하니까 귀찮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분들 바카스 사들고 오는 사람들 너무 많아갖고 귀찮아해요. 솔직히 면전에서 욕은 안 하지만 별로 안 좋아해. 근데 거꾸로 바카스가 아니라 제가 여기서 500만 원을 드릴 테니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되는지 나에게 좀 집중 좀 해줘라. 어차피 매장은 돌고 있으니까 여분의 시간으로 이렇게 제안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할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도 5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고 또 이 사람이 내 옆 가게면 내 노하우를 공개하기가 조금 애매하지만 나는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대구에서 한대. 뭐 대구 손님하고 우리 서울 손님하고 겹칠 필요는 없잖아. 근데 500만 원은 작은 돈은 아니야. 뭐 받아들일 확률이 좀 있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이런 모든 요소들이 정확하게 잘 돼서 뭐 그게 또 여기는 보는 눈이 중요하겠죠. 그게 진짜 뭐 가치가 있는 거냐 가치가 없는 거냐 판단은 본인들이 다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고 무조건 돈 준다고 잘 되는 건 아니고요.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500만 원 내고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전제 하에 그걸 보는 눈은 본인이 있을 거고 그런 판단의 기로에 섰을 때 결정하는 거. 그랬을 때 그 사람이 1년의 시행착오만 안 겪어도 한 달에 노터치 세차장 만약에 운영한다고 하면 한 달에 매출이 500만 원씩만 12개월만 시간을 땡겨도 6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500만 원 준 거 빼면 5,500만 원 버는 거 아닌가요? 이게 돈 벌기가 더 쉽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저는 모든 일을 다 이렇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좀 주변에서 답답한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 아집이 있어. 자존심만 엄한 데다가 있어. 뭐 그렇게 돈도 못 벌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특히 인류대학 나오신 분들, 그래서 반에서 1등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성향을 좀 갖고 있더라고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중에 잘하는 게 한 20개쯤 돼. 남들보다 많은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테니스도 잘 쳐, 골프도 잘 쳐, 부동산 보는 눈도 좀 있어. 그 다음에 뭐 주식 투자에도 좀 남들보다 잘해. 이 정도만 돼도 대단한 능력이죠. 거기에다가 직장 생활하면서 진급도 좀 빨랐어. 이것도 대단한 능력이죠. 심지어 5가지나 돼. 여기에 뭐 인맥도 좀 있어갖고 내가 뭐 능력도 좀 돼. 심지어 남들이 못 가진 6가지의 능력이 있는 분들이 뛰어난 분이잖아요. 이런 분들. 근데 이런 분들이 주변에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이거 보시는 분들 돈 잘 벌던가요? 이런 분들 이렇게 잘하는 거 많은데 다재다능하신 분들인데 돈 잘 벌던가요? 못 벌어요?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돈 잘 버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 좀 이런 성향이지 않나요? 좀 성실해. 그리고 열정적이야. 근데 사람을 잘 신뢰해. 그리고 신뢰하면 어깨동무하고 뛰어. 그리고 잘 뒤 안 돌아봐. 그리고 믿는다라는 말을 많이 해. 제 경험상 좀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다재다능하진 않아. 뭐 한 영역에서 전문적인 기술은 갖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다재다능하진 않아. 뭐 잘하는 건 분명히 있어. 그리고 잘하는 건 엄청 잘해.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명문대 출신도 아니야. 고위직 출신도 아니야. 그렇다고 아까 얘기한 그분처럼 6가지를 남들보다 주식도 못해, 다재다능하지도 못해. 이런 사람들이야. 근데 돈은 아까 그 사람보다 100배는 많아. 한 달에 버는 돈이 그 사람보다 100배는 많아. 저는 뭐 이런 사람들 주변에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내가 다 하려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더 모든 영역에서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거, 내가 해야 될 그 모든 거에 대해서 요소들이 뭐 노터치 세차장만 해도 그래요. 뭐 마케팅도 잘해야 되고 운영도 잘해야 되고 심지어 땅을 뭐 사거나 임대를 해야 되니까 땅 투자나 부동산 관련 일도 좀 알아야 되고 잘해야 되고 또 뭐 노터치 세차장 운영도 잘해야 되고 뭐 기계가 움직이는 거니까 기계도 만든 회사만큼 잘해야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손님 고객 서비스도 5성급 호텔만큼 내가 잘해야 되고 이런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고 할까?
아니 강박관념이 아니라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다고 할까? 이것만 해도 7가지잖아요. 근데 막상 모든 일을 하면 그 변수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뭐 옆집과의 관계, 앞집과의 관계, 또 손님과의 관계, 또 직원과의 관계, 에서 벌어지는 너무 많은 요소들, 내가 지금 시작하기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요소들이 있단 말이죠. 적어도 100가지 요소는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꼭 세차장 사업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고, 아니면 그냥 우리가 심지어 낚시만 가더라도 거기에 풀밭이 많을 거고, 돌이 있을 거고, 내가 찌를 갖고 갔는데 돌에 걸리는 찌일 수도 있고.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돌멩이가 없는 강인 것 같았는데 넣어보니까 돌멩이 밭인, 가봐야 아는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안 가보면 모르는 것들. 적어도 모든 사람 일이 100가지의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요소들을 있다라고 전제하고 다니면서 그때마다 가장 효율적인 조치를 하고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업이고 사는 건데, 이거를 모두 다 분석해서 모두 다 내가 잘할 수 있을 때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근데 일단은 이쪽 노터치에서는 내가 세차 기계를 다 만든 제조회사보다 더 잘해야 돼 라는 목표를 수립하는 순간 5년, 10년 된 세차 기계 회사의 기술을 따라잡아야 되잖아요. 5년 걸려요. 아무리 똑똑하신 분도 10년은 안 걸리고, 왜냐하면 유능하시니까. 또 한편으로 주변에 땅 사는 방법,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내가 살 수 있을 만큼, 더 효율적으로 살 수 있을 만큼 해야 되잖아요.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도 한 3년 걸리지 않겠어요? 한 3년 걸려요. 나는 장사 경험이 없으니까 장사를 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게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2년 걸리겠죠. 지금 벌써 시작 못하는 거죠. 그런 결과도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의 특징은 결과가 없다는 게 저는 이렇게 좀 보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돈 잘 버는 애들은 일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본인이 땅에 대해서 잘 모르면 원하는 목적을 얘기해요, 상대. 그건 공인중개사한테 얘기를 하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난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2억 싸게 사주면 알아봤으니까 자기가 먼저 알아보고 그냥 무조건 시키고 모르고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20요 근처에서 땅을 사는 건데, 마음에 드는 땅도 예를 들어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좋은 땅을 찾아봐 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고. 근데 18억 정도, 그냥 숫자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꼭 그 땅이 20억이라는 거를 누가 알겠어요? 하는 제안을 할 테니까 수수료를 5천만 원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한 프로젝트를 딱 옆으로 빼고요. 또 기계는 아예 유지관리 계약을 5년을 하겠다, 뒤로 딱 빼버리고요. 나는 부동산 수익과 운영 수익 30%만 먹겠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친구 중에 이런 거 잘할 만한 애를 찾아, 또는 세차고수 본사에 운영을 맡겨. 자기는 부동산 수익만 가져가겠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노터치 세차 사업이 차 깨끗이 닦는 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차차 영상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여튼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10년이 지나서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을 해요. 그건 뭐냐? 돈을 벌었겠죠. 그리고 남들한테도 많은 돈을 줬겠죠. 운영을 위임시켰으면 운영 위임비를 줬을 거고, 또 부동산한테 5천만 원 줬을 거고, 또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땅 팔 때도 비싸게 팔면서 또 수수료 또 더 많이 줬을 거고. 하지만 이 사람은 많이 벌었다. 아까 그분은 못 벌었다. 시작도 못했다. 이걸 살면서 매 순간순간 이렇게 태도가 다르다. 10년이 지났을 때 절대 그 두 사람은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 제가 15년 동안 사업하면서 주변에 이렇게 보고 저를 포함해서 본 결론이, 그래서 노터치 세차장도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일은 아니다. 그리고 원하는 바가 있으면 상대에게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약 구조를 짜면 된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문제가 어디서 벌어지냐면, 항상 문제는 돈 잘 버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돈 못 버는 사람들이 문제가 항상 있어요. 경험상. 근데 왜 문제가 생길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유는 너무 뻔해요. 그 돈을 아껴요. 남 주는 돈이 더 아까운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돈 못 벌고 문제가 많은 분들은 어디서 기인하냐면, 그거를 아끼는, 아까워갖고 죽으려고 하는 분들이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한테 내가 바라는 바는 2억을 싸게 사고 싶은 거야.
근데 수수료는 그냥 일반 부동산 수수료 이상은 주고 싶지 않은 거야, 속마음에. 아까워서 1억 5천을 더 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수수료를 5천만 원 준다는 게 더 아까운 거야. 기본 마인드가 이래. 자, 이거를 통역해서 중개사가 듣는 입장으로 제가 통역을 해볼게요. 이 사람은 이런 마음인 거예요. 나 원하는 건 2억을 더 싸게 사서 2억을 더 벌고 싶어. 근데 그건 네가 전문이니까 네가 해줬으면 좋겠어. 중개사한테 하는 얘기예요, 속마음을. 근데 나는 너한테 그냥 뭐 얼마만 주고 싶어, 아까워서. 그래서 줄 생각이 없어. 하지만 너는 나의 일에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노력해서 너를 희생해서 이루어줘 라고 얘기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듣는 공인중개사는 그 사람도 뭐 50년 60년 살았는데 호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저거 깝깝한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 가고 나면 신경도 안 써요. 어차피 뭐 아파트 전세 하나 내주나 저거 하나 똑같은데 뭐하러 신경 쓰겠어요. 상대가 신경 쓸 가치가 없는 거지. 지금 이 사람이 1시간 동안 뭐 진정성 있게 얘기를 했던, 바카스를 사와서 얘기를 했던, 그거는 본인 생각인 거고 상대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그리고 본인은 심지어 돈 아꼈다고 행복한 마음으로 가겠죠. 하지만 그 계약은 이루어질 수 없다. 6개월이 지나도 연락 안 온다. 2년이 지났을 때 땅값은 올랐다. 그때 이 사람은 내가 그때 그거 하려고 했었는데 마땅한 땅이 없어서 못했어. 그래서 돈을 못 벌었어. 너무 아쉬워 라고 생각을 하더라. 아니다, 그때 네가 마음을 잘못 먹은 거다. 그게 네 인생에 10번이 있었다. 그래서 넌 10번 다 기회를 못 잡았다. 뭐 이렇지 않을까요? 자기 위안만 하고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또 노터치 세차장에서 회사에 돈을 주고 기계를 샀어요. 그러면 내가 돈을 주고 기계를 샀어. 그러면 뭘 얻죠? 계약서에 뭘 얻는다고 써있죠? 그 기계를 내가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설치를 받았겠죠. 자, 그러면 그거로써 계약이 완성이 됐죠. 완성이 됐어요. 돈을 주고 기계를 샀으니까. 자,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2년 무상 AS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이건 심플한 거야. 아까 그 기계 얘기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플해. 기계를 하다가 고장이 나. 그러면 간단한 것들이 거의 대다수고, 지금 얘기하는 기계 고장은 조금 큰 고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간단한 고장은 보통 이렇게 하면 돼요. 이제 큰 고장이라고 전제를 하고, 그러면 그 기간이 무상 AS 기간 아니야. 거기 무상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기계 사고 파는데 무상 2년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한 회사도 깔끔해, 심플해. 산 사람도 심플해. 뭐가 심플하냐? 그냥 계약서대로 이행하면 돼. 그래서 본사에 전화를 해. 우리 지금 무상 기간인데 기계가 이렇게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본사에서 토도 안 달아요. 왜? 계약서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가서 고쳐. 그리고 돈 달라고 하나요? 돈 달라고 안 해. 왜? 심플하니까. 그리고 반가워, 서로. 자, 그리고 또 뭐 한 6개월 있다가 또 뭐 예를 들어서 또 고장이 났다고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망설여. 본사에 전화를 해. AS팀에다가 AS 접수를 해. 요번엔 다른 부분인데 요게 우리 무상기간인데 고장 났어요, 와서 고쳐주세요. 심플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돼. 망설일 이유가 없어. 그게 계약이니. 그러면 회사도 심플해. 알겠습니다. 뭘 물어. 그래, 가서 고쳐줘. 그리고 돈 청구하네? 청구 안 해. 왜? 무상이지. 자, 이렇게 되면 심플하죠. 됐어. 자, 이제 무상기간이 끝나고 유상기간으로 갔어. 유상기간에서는 이제 물건을 산 사람도 충분히 무상 AS에 대해서 받을 교육이 되어 있고, 웬만한 거는 뭐 그 2년 정도 하면은 본인이 거의 다 처리해요. 막 큰 거 부서진 거 빼고는 다 처리해요. 2년 정도 경험 쌓이면 웬만한 건 다 해요. 사모님들도 다 해. 근데 그래서 2년 뒤에는 사실상 유상 AS 부를 일이 1년에 한두 번? 왜냐면 본인이 다 할 줄 아니까. 한두 번? 그 한두 번이 유상기간에 생겼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심플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무상기간은 끝났고 유상기간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간단한 것 같아. 그리고 동영상 찍어서 보내줘. 그래서 엔지니어 한 명이 하는 그런 간단한 업무인 것 같긴 해. 근데 내가 잘 몰라. 그래서 출장 와서 유상 AS를 해줬으면 다 이렇게 접수를 하겠죠. 심플해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 영상을 보니까 맞네요. 한 명이 용달차 하나 타고 가서 할 수 있는 매우 사소한 거 맞네요. 우리가 갈게요. 그러면 견적서를 줘. 뭐라고 써있냐? 용달비 15만원 플러스 1인 인건비 15만원. 그게 30만원짜리 또 와. 그러면 그분이 심플하게 30만원 보내줘. 그럼 와서 고쳐줘. 아무 문제가 없어. 아주 심플해. 근데 문제는 어디서 벌어지냐면 이제 노터치 세차 업계로 와서 설명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보면 무상기간에는 뭐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유상기간이 되면
30만 원이 좀 아까울 수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내가 뭐 한 달에 2천만 원 벌든 3천만 원 벌든 뭐 모아야 되니까 30만 원도 아까울 수 있어요. 그거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에이스 접수를 해. 유상 기간이야. 맞죠? 그리고 영상을 찍어서 보내줬어. 근데 심플해. 한 명이 와서 용달차 타고 와서 할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전달했어. 회사에서 봤는데 심플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견적서가 갔어. 다른 성격이죠. 근데 용달차 타고 오지 말고 자전거 타고 와. 왜냐면 나는 그 용달비가 조금 아꼈으면 좋겠거든. 그거를 안 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표현을 에이 가까우니까 자전거 타고 와. 그래서 용달비는 안 낼게 라고 표현을 하겠죠. 속마음은 뭐 표현이야 아유 너무 비싼 것 같아 라는 표현을 쓰지만 속마음은 뭐 이런 거겠. 그냥 여기서부터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보시는 분도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그 전화 접수 받는 사람 입장에서 자전거 타고 못 가는데 자전거 타고 못 가는데 저기 1시간은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 자전거 타고 갈 거리가 안 돼서 왜냐하면 부품 저 친구 체력도 안 좋아가지고 뛸 수도 없고요. 용달차는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속에 있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뭐 표현이야 뭐 사무적으로 그건 규정상 안 됩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겠지만 속에 있는 마음을 지금 제가 통역하는 거예요. 이 자전거 타고 못 가는 곳인데 그 자전거 타고 오라는 거지. 용달비 못 준다고 15만 원 해달라는 거지. 이런 일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표현상 규정상 이렇게 이제 또 직원들은 친절하게 규정을 얘기하죠. 규정상 그렇게 저희가 AS 접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거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화를 끊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아이씨 AS 더럽게 전화해서 AS 접수했는데 안 온대. 이렇게 나. 결과가 이렇게 나요. 아닌가요? 물론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왜냐면 궁금한 게 상황들이 궁금할 거니까. 왜냐면 이걸 보시는 분들은 뭐 노터치 기계를 앞으로 구매해갖고 뭐 사업을 해보실 분들도 꽤 많을 거니까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3년 뒤 얘기예요. 5년 뒤 얘기를 해볼게요. 5년 뒤에 얘기야. 그러면 기계를 한 5년쯤 쓰면 자동차도 5년을 쓰면 엔진 트러블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물론 10년 동안 엔진 트러블 없이 가는 차들도 재수 좀 있는데 뭐 현대자동차도 뭐 10조짜리 회사도 하면은 엔진 트러블이 있을 때도 있고 뭐 바퀴 트러블이 있을 때도 있고 기어 트러블이 있을 때도 있고 미션 뭐 이런 거 트러블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뭐 어디에 쿵 부딪혔을 때 발생했을 수가 아니면 한 번도 부딪히지 않았는데 왠지는 모르겠지만 뭐 엔진이 늘어붙었을 수도 있는 세차 기계도 마찬가지거든요. 5년 정도 지났을 때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접수하는 방법을 얘기해 볼게요. 먼저 견적을 산출을 해야 되니까 동영상을 접수해 달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 가벼운 곳을 촬영을 해. 그래서 요거 한 명만 와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딴 건 고장난 거 없어요. 이렇게 접수를 해요. 그러면 영상을 받아본 회사 입장에서는 맞네 심플해요.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이 용달비 15만원 인건비 15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라고 판단을 드려요. 갔는데 그걸 싹 고쳤는데 안 돼. 그때 이제 얘기가 나와. 가 문제인가? 이래요. 이게 있었던 일이야. 저거가 문제인가? 그게 메인 펌프야. 에이 이게 메인 펌프야. 메인 펌프는 절대 혼자 할 수가 없고 심지어 메인 펌프가 늘어붙었다라고 늘어붙을 일은 진짜 100곳 중에 한 곳 나올 뚱 말뚱이지만 뭐 늘어붙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늘어붙었다고 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링을 해야 된다고 쳐요. 그러면 그 펌프를 뜯어서 트럭에 싣고 보링 공장에 가서 보링을 싹 해갖고 다시 설치를 하면 돼요. 그러면 뭐 엔진 보통 자동차 보링 하는데 한 100만원 들어가잖아요. 똑같아요.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면 보링을 해야 된다고 가정하면 보링하는데 한 100만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견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가는 용달비 15만원 2명이 가야 되잖아. 그 무거운 걸 어떻게 혼자 들어. 그러면 15만원 15만원 30만원 인건비가 잡혀서 가는데 45만원 견적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걸 싣고 보링 공장에 가서 보링을 하면 그 보링 공장에 100만원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100만원. 근데 그날 보링 공장에 주는 것도 당일날 해결이 안 되거든. 그러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2명 정도 인건비가 거기에 이제 견적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30만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갖다 줘서 설치해야 되잖아. 그러면 가는 날 설치하는 날 그날 보링 공장에서 찾아서
차에 싣고 2명이 가서 설치를 해야 되니까 가는 거 15만원, 설치하는 인건비 15만원 곱하기. 그래서 요렇게 견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원가 개념이에요. 회사는 심플하게 이렇게 견적서를 발행해요. 근데 그 견적서가 그럼 벌써 100만원에 뭐 왕복 얼마 뭐 한 200만원 막 300만원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니잖아, AS 15만원 플러스 15만원이잖아 이제 이런 거죠. 그걸 벌써 다 고쳤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동차 정비소 가면 그렇게 하잖아. 아, 이거 수리비 많이 나니까 좀만 더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시죠. 똑같아요. 자동차 정비소라고 생각하면 돼. 요 정도 비용이 나올 것 같은데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시라고 얘기를 하겠죠, 회사 측에서는. 그럼 거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그렇겠구나, 알겠어, 그렇게 지불할 테니까 최대한 빨리 해서 고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심플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고 와서 고쳐줘요. 그러고 그 다음에 다시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심플해져요. 근데 거기서 왜 우리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까운 거야, 돈 나가는. 그래서 그냥 30만 원 받고 하라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그거 우리가 너무 많은 돈이 마이너스가 나니까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그럼 이제 AS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견적서는 나가 있고 승인이 나야 AS를 조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승인이 안 났을 때는 조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요 상태가 돼요. 이 상태에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 요번 주말에 빨리 장사해야 되잖아. 하루에 매출이 뭐 200만 원 올라올 수도 있는, 200만 원 올라올, 하루만 돌려도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주말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진짜 막 일주일, 보름까지도 승인이 안 나갖고 조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 이제 한 15일 지나서 승인을 하고 내일 당장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내일이 막 금요일이야. 이건 큰 공사고 우리가 뛰어와도 보링 공장이 다음날 쉬어. 이럴 때는 그러면 월요일날 띱시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보통. 근데 앞에보다는 오늘 내가 결정했으니까 나는 16일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러면 16일 동안 돈 못 버는 게 돈이 커져요. 1000만 원 잃어버린 거가 되지 않을까요? 그냥 이런 경우도 있어요. 노터치 쪽에서 벌어질 수 있는 AS에 관련한 에피소드? 어떤 게 맞는지는 각자마다 입장이 다르다. 생각도 다르고 어떤 게 돈을 더 버는 거고 덜 잃는 건지는 입장이 다르다. 누구도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에피소드였습니다. 왜 얘기가 여기로 흘렀는지. 일단은 영상을 이렇게 찍었으니까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한번 끊고 갈게요. 다음번 영상은 뭘로 가야 될지 또 좀 이어서 가면서 주제로 한번 다시 접근해 볼게요. 오늘 너무 길어졌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면 구독, 좋아요. 저하고 생각이 동의할 수 없다, 그럼 채널 추천하지 않기. 우리는 맞춰가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사람끼리 함께 가는 겁니다.